이건 뭐 다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야 H님이 참 대단한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전부 다 조작을 해서 성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의 17개 선거구 선관위가 23만 7,199표를 투입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전부 다 당선자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현희, 고민정, 황희, 진성준, 이인영, 김민석 이런 사람 다 당선자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경기도에는 12석을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게 선관위가 이름 투입한 가짜 표수가 몇 표입니까? 16만 6,244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내란이잖아요. 내란. 선거를 도둑질해가 이런 권력을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건 인천광역시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5차례를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박찬대도 가짜고 이재명이도 가짜고 전부 다 가짜지 않습니까? 박찬대한테는 선관위가 1029표를 더해주고 계양을의 이재명한테는 8,609표를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숫자가 말하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에 279만 표 집어넣고 2020년에 222만 표 위조투표 집어넣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 224만 표 집어넣고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죄지 않습니까? 내를 걸려고 했으면은 그냥 뭐 내란 선존제 이런 데로 걸면 안 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H님의 혁혁한 공에 따라 가지고 지역별로 얼마나 표를 도둑질했는지 2024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4.15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김용빈이 어떻게 이름들 도망가겠습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 이런 도망을 가겠습니까? 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이렇게 팩트, 사실과 숫자에 이런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겁난 겁니다. 김용빈이가 뭡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공병호가 사기꾼인 건 너희들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사기를 224만 표 집어넣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름들 뭐죠? 진짜 내란범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 연루되지 않은 사람 나와 있으면 손들고 한번 나와보시오. 못 나옵니다. 왜? 전부가 10,000표 정도를 받았으니까 공짜표를. 대한민국 이런 비극이 지금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대선부터 이런 본격적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다 죽으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윤석열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경찰 병력 1,000명을 통해 이름도 오늘 아마 쳐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냥 무난히 해결되는지. 경호처가 여러분들 그냥 결사항전에가 이런 총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유혈이 이런 발생하겠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반국가 단체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북조선 여러분들 그냥 기관하고 똑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김용빈하고 노태하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 체포영장을 발급해 경찰을 동원했으면 대통령을 강제로 이런 구금하고 이런 체포해 너희들이 온전할 것 같냐 이야기죠. 이게 내란 선전제냐 내란 선동제나 전용기 니도 도둑질 다 해가 이러면 당선됐잖아. 이재명이 다 도둑질해가 이러면 당선돼. 박찬대 다 도둑질했잖아. 김민석이 다 도둑질했잖아. 정직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나는 너희들처럼 사기치고 조작하고 이런 거짓 위선하고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전부 다 조작을 해. 이인영이, 예? 전부 다 황희, 진성준이, 예? 이재명이, 박찬대 전부 다 이런 표를 집어넣어. 이현주. 예? 어떻게 이러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전부가 뭡니까? 그냥 대통령 체포해야 되고 대통령 빨리 이름들 본인이 나서서 이름들 벌 받아야 되고 이런 인간 XXX들. 이게 내란이지. 이게 내란이 아니냐. 이게 내란.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종결이 될지. 그런데 정리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한국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를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이 만일 꺾이게 되면은 한국이 이제 완전히 부정선거 세력에 장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세력이 장악이 되면은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이 이번에 만일에 윤 대통령을 체포 구금해 가지고 탄핵을 때려서 이런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윤 대통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겠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노선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아주 급격한 좌익 정책을 쓸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나라 차원의 실험해 보지 않는 기본소득 제도를 강행을 할 거거든요. 그걸 좀 강행하게 되면은 일단 나라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그걸 재원을 염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좀 유지하게 재원을 염출하려면은 국토보유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본소득세부터 시작해서 그거가 충당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 부채가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국가 부채를 늘릴 겁니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것은 시야가 협소하고 국제 감각이 참 드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여러분들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돈을 운용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용평가회사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을 이런 망가뜨리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용평가 등급을 좀 낮추면 그냥 나라 자체가 망하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좌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열악한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은 교역국가지 않습니까? 경쟁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 준조세 부담을 계속 생산 주체들에 매기게 되면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여러분 인건비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 힘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내려앉죠. 이번에 여러분들은 많이 못 느끼셨을 건데 지금 이제 아마 폐막이 거의 됐을 겁니다. 2025년도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 이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 기업들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올해. 그거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나라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구나.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경제가 파토가 날 겁니다. 재정위기 생기고 무역수지 위기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외환위기 같은 게 오겠죠. 그러면 초토화 될 겁니다. 아마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도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장 비극적인 겁니다. 그리스처럼 재개하기가 힘든 겁니다. 거기다 물가 뛰겠죠. 원화가치 계속 폭락하겠죠. 자산가치 추락하겠죠. 거의 여러분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냥 가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하는데 뭐 같이 못 가죠. 같이 갈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이재명 사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은 끊임없이 미국하고 갈등을 할 겁니다. 포기하도록 만들겠죠 미국을. 미국이야 별로 아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평택 기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옮기면 뭐 일본을 옮기면 더 효율적이겠죠. 이번에 이제 미국이 떠나면 그걸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울고불고 여러분들 여기 와 있어달라고 해봐야 그때는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전번에 이용준 이사장 칼럼의 맨 마지막에 국가 정체성의 변화 이런 부분 언급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하는 나라하고 같이 갈 수가 없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좁은 거 하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들 방북 대금 북한에 지불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게 야,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모르구나. 미국이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북 대금을 수백만 달러를 보내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대부터 미국을 만나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엄격함을 유지할 때는 얼마나 엄격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가면 가장 여러분 잘해야 될 게 여러분들 교통법규 지키고 모든 법 잘 지키고 여러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요령 피우다 좀 걸리게 되면 박살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화영 씨하고 이재명 씨가 이런 대북 송금 때문에 걸려들게 되면은 미국의 재무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건 미국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은 봐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처럼. 가장 여러분들 대북 제재에서 피해야 될 것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진짜 무모한 건지 간이 큰 건지 잘 모르겠다. 저거 그냥 걸리면 바로 뭡니까? 대북 제재에 들어오게 되면은 개인이 해외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신들이 진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좌파 정부하고 미국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 관계는 미국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외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카톡 검열법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국민들의 주리를 털겠습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히겠습니까? 법원이 아무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여러분들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20년 30년씩 때리지 않습니까? 내란 선전제를 걸어가지고 법정에 와서 여러분들 판사들이 뭡니까 7년 8년 때리면 그냥 먹는 거지 지만은 박사처럼. 그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한통속이 돼가고 움직이는데. 법을 가지고 얼마나 주리를 털겠습니까? 국제간 비교를 한번 보니까 법이 뭐 4배 5배 정도 많이 생산하더고 국민을 옥죄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뭐가 이런 살아난 경쟁력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똑똑한 인재들은 다 떠나겠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부정선거 하더라도 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하더라도. 왜? 국민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요지는 다행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깝깝한 거죠. 그렇게 뭐 상큼하거나 밝은 미래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이 사법부가 저렇게 이제 많은 부분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은 법원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은 도구나 수단이니까. 이번에 이런 대통령조차도 영장을 뭡니까 여기서 거부하니까 저기서 그냥 받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국가라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보호받는 나라지 않습니까? 거의 후기 조선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만은 박사 이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은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칙칙한 이야기로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서셔 가지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죠.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